처음 뵙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 정의당 흥북구위원회 코바디스 성북, 그래서 이번 기수가 그 세계랑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를 갖다 강의하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식을 담다 대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갖고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1강에서 뭘 했냐면 대략적인 노회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보정당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진보정당을 어떻게 바라봤는가라고 하는 노회찬 의원이 1998년도에 민주노동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썼었던 글, 이 책자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 첫날은 이걸 했고, 두 번째로 대략 지금까지 정의당까지 오는 한국진보정당의 역사를 그냥 수박과 털기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됐다 정도로 갖다가 한번 했었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강의한 그 PPT 파일 다 올려놨으니까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실질적인 최상희 씨 고모 되신다고요? 네. 상희 지금 바깥에서 보셨나요? 최상희 씨요? 상희 맞나요? 네. 저희 1년 넘게 알바했던 친구의 막내 고모시래요. 수석이 알게 된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뭐냐면 독일 3인당, 사회민주당의 역사가 되겠어요. 독일 3인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노동자 정당 또는 진보 정당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독일 초기 3인당의 논쟁 관련돼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이제 강조했던 인물이 있어요. 로자 루텐부르크라고 하는 분을 강조를 갖다 지난번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도 연결되는 것을 제가 일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혁명이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과,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그래도 바꿔나가야 될 그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개혁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베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혁명과 개혁의 어떤 결합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었던 그 로자와의 그 논쟁도 제가 좀 설명드렸고, 로자가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은 이 과정에서 뭘 할 거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당이 앞으로 뭘 할 거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실 좀 바빠요. 왜냐면 저희가 총 오리엔테이션 빼놓고 전체 6개 강의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공지를 드렸고, 사실 그걸 빠뜨린 부분이 많아요. 좀 아쉬운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 문제도 사실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 스웨덴 사회민주 노동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웨덴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위 이제 노동자 또는 좌파의 이념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스웨덴은 어떻게 그런 사회가 됐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공부해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한정 끝이 없기 때문에 대략 제가 이제 그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4꼭지 정도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 진보정당 운동사에서 2꼭지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래서 프랑스의 진보정당 운동, 특히 프랑스의 사회당과 공산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주로 인물로 나오는 분을 장조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장조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얘기를 해서 중심적으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때 당시에 진보정당 180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그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과정하고 똑같이 사회당과 공산당에도 똑같이 있고요. 이들이 어떻게 갈라졌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갈라졌는지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갖다가 굳이 꼽은 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지담 바깥에 보면은 인물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 갖다 한 강의한다는 사실 굉장히 벅찬 건데 최대한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요. PPT 파일은 오늘 끝나고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스 진보정당 운동의 전사가 있습니다. 파리 꼬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 영화 뭐죠? 레미제라블 나오죠? 여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림이에요. 프랑스 진보정당 역사 또는 프랑스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물론 더 멀리 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파리 꼬민이라는 걸 갖다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파리 꼬민 당시에 어쨌든 그 왕당파 정부군에 맞서가지고 우파 정부군에 맞서가지고 어쨌든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이런 사진이에요. 1871년 3월 18일부터 이게 시작되어 5월 28일까지 약 2달간 또 이제 진행된 겁니다. 꼬민이라고 하는 파리를 중심했고 꼬민이라는 게 공동체잖아요. 실제 그 자치정부가 실현됐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민중들이 처음 세운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닌 자치정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사회주의적인 자치정부냐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보불전쟁이라고 해요. 보불전쟁. 이게 이제 쉽게 하면 그 한문을 응치한 거고요. 사실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지금의 이제 독일 전에 이제 프로이센 제국하고 맞짱을 뜹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여러 번 맞짱을 뜨잖아요. 아시죠? 이때도 맞짱 뜨고 1차 세계대전 때도 맞짱 뜨고 2차 때도 맞짱 뜨고 국경을 갖다 접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가 져버립니다. 이때 1871년도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난 제2제국 정부가 무능했던 거죠. 전쟁도 제대로 못했고 인민들 같은 경우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프랑스 민중들이 전쟁을 졌는데 프로이센 애들이 점령하고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실 봉기를 일으킨 게 파리 꼬민의 첫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를 갖다 몰아내고 뭘 하냐면 3월 26일 날 3월 18일 봉기를 일으키고요. 3월 26일 날 선거를 해서 자기들끼리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명의 의원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꼬민이 성립됐다. 이 85명 의원을 선출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파리를 운영하겠다. 저기 그 소위 그 왕당파들 내지는 그 부르주아 그 우파들의 정부를 갖다 쫓아내고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정도까지 파리를 자치로 통치하고요. 그리고 5월 20일 날 다시 이제 정부군들이 파리로 이제 진격해 와서 무자비한 학살을 하죠. 무자비한 학살을 결국에는 5월 28일 날 이제 게임이 끝난. 그러니까 2달 동안의 이 역사적 싸움인데 왜 이걸 갖다가 중요시 여기냐면 사실은 제가 그 첫 번째 강의랑 두 번째 강의 계속 얘기했는데 그 노동자 정부든 아니면 사회주의 정부든 삼인주의 정부든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공산주의 정부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이때는 삼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막스 저작에도 보면 어떨 때는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다, 어떨 때는 사회주의라고 했다가 삼인주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아는 레닌 같은 경우도 레닌이 있었던 정당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삼인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쓰는 용어에서는 별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았다. 근데 어쨌든 세계 처음으로 노동자 계급이 자치에 의해서 자치라고 직접 선출을 한 거죠. 아래로부터. 그래서 파리 시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선출해 자치의한 민주주의 정부고 세계사적으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갖다 실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사실은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좌파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유럽 정책 많이 변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를 한 분 모셔가지고 연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만나서 술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한 뭐 장석준 선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를 들어서 현재 유럽 정치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뒷풀이하고 이런 자리를 꼭 만들게요. 왜냐면 제 강의가 현재 유럽 사회주의 또는 삼인주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하고 있고 초창기 당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꼭 한번 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파리 코민이라는 걸 떠나서 사실은 프랑스의 사회당이나 프랑스의 진보정당 운동을 이야기할 수 없다. 프랑스의 소위 좌파적 전통이 실제 여기서부터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 궁금하시면 레미제라블 보면은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5.18?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5.18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시기는 사실 아까 그 100년의 차이가 있지만 1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5.18 때도 똑같은 어떤 이런 식으로 갖고 이때 당시에 뭐 2,100명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숫자는 셀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는 10,000명 정도가 잡히고 10만 명 정도라다가 완전히 군주를 몰아서 탄압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 실형산 사람들은 나중까지 합치면 그 10,000명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사람 아세요? 머리까지 아저씨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한 그 아저씨가 세계 역사상 최초로 벌어진 노동계급의 창조혁명을 예행연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땠는가 갖다가 우리가 보면 왜 이 정부는 파리 코민이라는 걸 갖다가 세계 최초의 노동자 자치를 통한 정부였다. 또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이거 쭉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들 충분히 진보정당의 역사적으로 강령, 주장이죠. 강령에서 주장했거나 아니면 현재 정의당에서도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노동자 중에 공장 노동자가 경영 참여하겠다. 사실은 지금도 지금 현재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노동자 경영 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적인 거는 뭐 요새 얼마 전에 쟁점이 됐었던 노동이사제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기억나시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 이게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자 경영 참가로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낮은 수준이지만 이런 문제가 이미 이때 얘기가 됐었었고요. 노동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때 당시엔 16시간씩 노동. 현재는 이제 8시간 노동제가 정착돼 있고 제가 지난번 독일 3인당 얘기하면서도 8시간 노동제, 보통 소목권 이게 끊임없이 이제 주장되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도 10시간 이상은 노동을 못하겠네. 이때는 뭐 특히 아동 여성들 같은 경우는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최저임금제 실시, 야간 노동 금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 파리 코민의 요구사항과 실제 아까 자치기구에서 만들었던 법령 같은 거겠죠? 나와 있는 의무교육을 무료로 초등교육에 시행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초등학교까지부터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상당히 혁명적인 사건이죠. 직업학교들 직업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여성들과 외국인들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자유로운 결혼을 인정해 준다든가. 이때도 귀족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농노제의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갖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거였고요. 독신 여성과 그 자녀들의 연금을 지원한다든가.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사실은 진보적인 정책들. 현재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때 150년 전에 이미 파리 코민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전통이 있어서 결국에는 프랑스의 소위 노동자 운동 또는 사회주의 운동 이런 표현되던 이런 좌파의 전통들이 사실은 남아있었다는 거고요. 이 파리 코민 이후에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프랑스 진보정당 초기 역사인데 이런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책에도 좀 봤겠죠. 근데 젤 이름도 질게드 폴 라파르그
굉장히 발음도 이게 뭐냐면 그리고 프랑스 노동당의 POF 이거 아니에요. 불어로 예, 발음하면 저 불어를 안 배워서 모르고요. 우리 불어과 나오신 분들 뭐 저는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에. 또 자막 저장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블랑키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저희가 두 번째 강의 때 기억나세요 혹시? 이 입에 나오는 기억나세요? 블랑키주? 글쎄요. 제가 책 펴갖고 제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뭐 때려박자주의 뭐 이렇게 목표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뭐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무당파 사회주의자들 등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주 초창기에 사실은 하나의 정당으로 드러나요. 독일 삼인당 같은 경우는 바쿠닌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마크레닌주의하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합쳐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정도 두 가지 세력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크게 5가지 세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들끼리 막 놀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 주장 막 하고. 근데 그 이후에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합쳐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 동의했던 것 같아요. 파리 코민 이후에 사실은 우파 부르주아 정부가 다시 이제 재장악을 하고 나서 사회주의에 대한 엄청난 탄압,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하니까 뭔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만만치 않았어요.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 한국 사회 진보 정당 뭐